김치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하려 나하는가. 나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사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부터 좀 보죠.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계좌를 들여다봤다. 예, 금융계좌를 추적했다. 요건데 왜, 뭘 들여다본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제3자 뇌물인데요. 예. 그 전 사이 서창호 씨 있잖아요. 예. 이분이 타이스타제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2억 이상 받았는데, 예. 근데 그 비행기 경력도 없을 뿐더러 실제 근무한 게 거의 없어요. 비행기가 뜬 적도 없고, 그냥 이제 전무로 해서 월급에다가 이제 주급이 350까지 해서 2억 이상 받은 거. 이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전에는 생활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없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예. 근데 수입이 월급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 걸 이게 아마 조사한 게 아닌가 이번에. 이 영장은 이제 1월 달에 받았대요. 예. 근데 최근에 늦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혐의가 있다고 법원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영장이 나오긴 나왔을 건데 이 혐의란 게 무슨 죄를 보는 거예요? 제3자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네. 주장하는 내용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은 사위 부분, 그러니까 당시의 사위, 지금은 이제 이혼했기 예,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아닙니다만은 네. 당시에는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죠. 어찌 보면 문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네. 어떤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부담을 했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이상직 전 의원이 부담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상직 의원이 이 이후에 네. 어떤 중진고 이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공천까지 받아서 공천까지 국회의원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 사위 부부 이제 문다혜 씨 부부에게 1년에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을 생활비로 대줬어요. 근데 그 문다혜 씨 전 남편이 취업했어요. 그래서 딴 데서 월급을 1억 받으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억을 주동을 안 줬어요. 그러면 1억씩 대주던 거를 내가 일종의 채무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이득이다.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 거 많죠. 조국 교수 딸 있잖아, 조민 씨. 예. 장학금도 이제 처음에 뭐 일부 뇌물이냐 아니냐, 김영란법이냐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왜 부모가 될 학비를 장학금으로 이렇게 대납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제 그 수입이 없으면 부모가 이제 뭐 손자도 있고 외손자지만 이런 걸 이렇게 대주되는데 이번에 저는 이걸 매관매직으로 보거든요. 자리하고 이제 돈 준 게 대가가 있다 보는데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뇌물이 되려면 결국에는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법성이. 대가가요. 예. 네 개가 있다 봐요. 하나가 이제 그 바로 중진공 이사장.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천의 편의 컷오프 시켜준 거. 세 번째가 이제 그 노선을 중국 싱가포르 만들어준 거. 그다음에 제주항공 M&L 좀 도와주는 이런 데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대신에 비행기 빗자도 모르는 서창호 씨를 이렇게 전무시켰다. 제 친구 중에요.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큰 사이예요. 근데 진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열심히 일해. 저도 서창호 씨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예. 문제 안 삼아요. 예. 근데 비행기 빗자도 모르면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게 근무한 게 박석호 씨 재판이나 보면 이게 다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예. 이게 방금 저는 여기서도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게 뭐냐면요. 일단 그렇게 많은 4가지라는 어떤 혜택을 줬다. 이득을 준 거잖아요. 근데 겨우 2억 받고 그것도 생활비 정도의 2억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줬다고 이런 혜택을 줬다고요? 너무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저는 뭐 물론 예.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점이 그거잖아요. 아니 왜 빗자도 모르는 비행 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채용을 했느냐.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의도에 그 국회 비서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에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에 일했던 분들이 사기업으로 되게 많이 가세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전문 분야가 있어 가시는 건가요? 아니 대관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서모 씨라는 분이 전사인 서모 씨라는 분이 뭐 대관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비전문가이지만은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 비경력자를 뽑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대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번에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해서 전적으로 얼마씩을 줬는지. 근데 이게 자녀를 무조건 다 생활비를 대주는 게 그냥 부모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부분은 아니 딸 부부의 생활비를 다 대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점이 많다. 지금 수사에 있어서. 예. 그 구조가요. 그럼 결국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많이 나왔던 건데 그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사주 여러 가지 그 4가지 부분 청탁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그럼 원래 이제 일반 뇌물은 대통령한테 직접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위를 취업시킴으로써 사위한테 경제적 이득을 줬다. 그렇게 해서 사위가 뇌물을 대신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죠? 부정한 청탁이 뭐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뇌물로 보는데 뭐 제3자 뇌물이나 직접 뇌물의 형량은 똑같잖아요. 예. 다만 이게 요건이 부정한 청탁이 하나가 있는데 예. 이게요. 중진공 이사장 예. 2018년 3월 달에 되자마자 4개월 뒤에 전무가 되는데 예. 근데 미리 중진공 직원이 태국까지 가가지고 학교도 알아보고 예. 집도 구해주고 예. 중진공 직원을 이런 일 하라고 뽑아낸 겁니까? 이런 일 하라고 이거 중진공 직원 우리 공기업 만들었냐고요. 중소기업 진흥회라는데 문재인 사회 집 구해주고 학교 구해주고 이게 미리 다 내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적으로 내정이 된 게 이게 임종수 실장 오라는데 가서 조사하면 되지. 왜 밖에 떠드느냐고. 다 이게 사전에 다 이미 내락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인사 절차란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다 서류 보고 그리고 그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고 이사장 하기 전에 전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이 안 됐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뭐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스타젯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기도 했었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 자, 부분은. 궁금한 거는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예전에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제 해놓은 수사잖아요. 사회 관련된 거. 그게 애초에 뭐 고소고발이 있었으니까 뭐 수사는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계좌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 영장이 뭐 법원에 발부된 거니까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영장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계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냥 단순 참고인으로서 법원에 영장 받아가지고 계좌를 검찰에 들여다본 겁니까?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피의자로서 보는 겁니까? 이게요. 예. 영장이 그 제명이 제3자 뇌물로 돼 있어요. 예, 뇌물은 공무원밖에 못 하잖아요. 예. 거기에 공무원이 누가 있죠? 뇌물 받을? 원래부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안 애초부터? 그러면 이게 영장이 안 나오죠. 제명이 제3자 뇌물이야. 예. 서창호 씨가 뇌물 안 되잖아요. 예, 공범은 되지만 문다희 씨도 뇌물죄 주체는 안 되잖아요. 김정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맞고요. 예. 자, 그다음에 돈이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왜 그 양혜실 자녀 양이네스라고 있잖아요. 프랑스 국적의 디자이너 딸. 그거 통해서 간 것도 있고요. 수사하다가. 그다음에 유송아 씨라고 부속실 있다가 주관장 간 것도 있잖아요. 경호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이 의혹을 다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좀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검찰의 시각은 돈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건 같은 경우 이상직 전 의원의 제3자 뇌물 공여만 보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네. 그 구조대로 하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겠다. 이거라는 거죠. 지금은 제3자 뇌물은 그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합니까? 당연하죠. 뭐 소환을 하든지 예. 뭐 서면 조사를 하든지 예. 모르겠어요. 근데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직은 수사가 무르익진 않았어요. 이게 너무 보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명확하게 결정적인 단서라든지 증거가 확보를 한 다음에 되는데 지금 증거 확보 단계에서 이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언론에 이게 저는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됐다고 보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성숙도가 이게 무르익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혐의가 도대체 뭐라는 것인지 단순히 사위가 어떤 그 특정인 그러니까 이상직 씨로부터 돈을 네.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이걸 바로 뇌물로 볼 수 있을지 글쎄 좀 저는 자, 이거는 그리고 수- 잠깐만 우리 아까 사실관계 하나 조금만 정정할게요. 아까 설주환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시점만 정정을 할게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된 건 2018년 3월 3월이잖아요. 그리고 4개월 전 뒤에.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제 취업한 거는 2018년 7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먼저였다는 거고. 예, 제가 아까 4개월 뒤라고 예. 잡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게 하나만 자꾸 성숙도가 제가 아직 안 됐다잖아요. 예. 근데 이거 너무 오래돼가요. 과일로 치면 성수한 게 아니고 이미 썩을 지경이에요. 이게 4년 전에 아니 썩은 고발된데. 과일을 뭐하러 아니, 먹으려고 하냐고요. 4년 전에 그러니까. 고발된데 검사장만요. 예. 배용원, 문성인, 문홍성 이렇게 묻었다가 예. 그다음에 이창수, 박영진 검사장만 지금 5번째고 4년 된 사건이에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죠. 아니 저는 자, 한 가지만 제가 물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절대 이런 일에 엮이면 안 된다. 자기 형제들도 있지만은 이런 뭐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권력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가지고 5년 내내 어떤 가족과 관련된 의혹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반려견 사료값 누가 냈어요? 문재인 대통령 월급에서 본인이 부담했었어요. 근데 이걸 자기 딸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 변호사한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거 사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을 만약에 피의자 소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조준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현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소속인 전 대통령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사정에 칼날을 뻗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되거나 역풍부일 가능성 이런 건 감안 안 하십니까? 근데 이 뇌물이 예.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이니까 저는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보고요. 문재인 전 비교할 대통령 게- 영장 친다? 그럼요.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인데 어떻게 해요? 예.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예. 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라 씨 성마 지원으로 징역 몇십 년 받았습니다. 예. 성마 지원하고 그거하고 제3자 비교해 보시라고 성마 지원.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고 지금 이게 수사한다고 공채가 핸드폰까지 압수해 난리치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아버지 친구 선물 하나 던져놓고 한 거 이거 가지고 1년째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 2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게 작은 돈입니까? 2억이 김건희 여사 300만 원가 아니, 1년째 이러고 있는데 예. 법대로 가야 되는 건 법대로 원칙대로. 돈이 당연히 크죠. 예. 큰 액수죠. 적은 돈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했던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김건희 여사님 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충신인 분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수사를 결행을 했을까? 이거 대통령의 뜻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는 이재명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고 요즘 서 변호사님이 법불하기. 서 변호사님 감각이 예. 많이 틀려요. 그래요? 저번에 법적으로는 그렇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틀렸고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전봉주 자. 후보 떨어진다 그랬는데 아니 붙은다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떨어지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죠.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이원석 총장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요 수사심의위원회 열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처분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 변호사는? 지금 이게 끝까지 참 나쁜 총장입니다. 그래요? 이원석 아, 총장이 왜요? 진짜 눈치만 보는 예?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법에 따라 하자는 거예요. 예. 법에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는 김영란법에 예. 이걸 가지고 수사심의를 열어 뭐 하려고요. 그럼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총장이 누구 눈치를 누구 봐요? 눈치 보냐면 이게 우리 야당 눈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악마시키는 야당의 지지자들 예. 국민 여론 여기 눈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 변호사 얘기는 아니 처벌 규정도가 그냥 무혐의 딱 하면 되지 그럼요. 뭘 수사심의까지 심의위원회 하면 얘기입니까? 본인이 또 결론 안 내리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본인이 지금 임기 얼마 남았냐고. 예. 9월 15일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뒤에 미루고 심우정 총장한테 부담을 주려는 그러니까 참 이게 비겁하고 그래요? 나쁜 총장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 만약에 그럼 열면은 결론이 바뀔 수도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결론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제까지 수사심의가 뭐 열려가지고 검찰에서 특히 열려가지고 뭐 과거에도 보면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심의 수사 중단 결론이 났었거든요. 당시에도 물론 수사심의가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근데 수사심의를 저는 뭐 검토를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의 어떤 결론보다는 또 수사 심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정말 뭐 김영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불기소가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검찰로서도 좀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청장입니다. 왜 그렇게 비난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원석 총장의 속내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 경호처 가서 조사받고 온 거 가지고 여론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지금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여론이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수사심의까지 해서 검찰에서 뭔가 할 만큼 다 했다 뭐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닐까요? 나쁘다는 게 검찰은 그러지 말고 그냥 여론을 왜 고려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검찰은 부담 오로지 집어라.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대로 처분하면 아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왜 여론을 봅니까? 수사심의에서 알겠습니다. 그 디올백 문제도 있지만은 도이치모터 사건도 저는 같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같이 다뤄야 돼요. 그리고 검찰에서 빨리 결론 좀 내주세요. 이걸 불기소를 할 건지 기소를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하든 안 하든 디올백 문제 종결이 되면 사과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예. 저는 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정무적 있는데 판단 해주세요. 정무적은 제가 많이 틀려가지고 해주세요. 해야 됩니까? 뭐 한 번 이게 떨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봐요. 이제 예. 다 무혐의가 됐으니 예. 전체적으로 이제 받은 거는 뭐 법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잘못했다면 한번 떨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아니, 그럼 할 저는-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검찰에서 결론 안 다음에 해도 욕을 먹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차라리 할 거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할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진짜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10월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등 선거 나올 건데 김두관 후보가 쉬쉬하지만 당내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 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이거?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위 뭐 강성 지지자 뭐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강성 지지층에 계신 당에서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금기어라는 거예요. 당내에서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제일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를 했었을 때 이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때 이후로 김두관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내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을 때마다 그래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는 게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게 안 좋다. 오히려 보이기에도 외부에 보이기에도. 근데 김두관 의원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낫다. 우리가 그래서 좀 표를 좀 몰아주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 김두관이 너무 오버한다. 선을 넘었다. 그럼 그 얘기는 사법 리스크 얘기하면 안 되는 거는 아픈데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건 금기어라는 거죠. 당내에서는. 아니 아까 김병주 의원도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무죄 확신하면 근데 걱정할 유죄냐 무죄냐는 솔직히 서정훈 변호사님이 저나 법조인이지만 모르는 게 기록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록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크긴 하죠. 그건 아니에요. 예. 제 목소리 직접 들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예. 그냥 들은 걸로 해줘. 들은 걸로 해줘. 위증교사? 예. 위정교사범이 지금 요즘 형량이요. 예. 실형 40%, 예. 집행유예 40%, 벌금 20%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 닮아기 0.001 질이 안 좋은 거니까 법정 구속이 원칙인데 아마 그 정도는 안 하고 실형해놨고 법정 구속 안 하거나 집행유예 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법 있죠. 예. 요거는 이게 이번 주에 8월 23일 날 김인섭 씨 항소심이 선고되면 예. 혐의가 뭐냐? 알선수재입니다. 결국 이제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예.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다. 나올 겁니다. 나온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선거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과 관련한 것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뭐 네.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냥 단순 기억력에 네. 가깝고. 근데 백현동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공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건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될 사건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고 위증교사는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달라는 취지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판부의 아마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 이슈는 뭐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2달 동안 내내 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자강주변 마무리합니다. 서종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